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수학 시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수학책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해당하는 수학 익힘책을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빈 상자 박스가 있고 여기는 금, 한마디로 영어로는 골드. 우리가 되게 이제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그 금이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부피라는 거는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빈 상자랑 여기 속이 텅 빈 상자랑 이 속이 꽉 찬 금이랑 어떤 게 더 부피가 크겠어요? 네. 부피는 이 빈 상자가 더 많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빈 상자의 부피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뭐 빈 상자의 부피를 50리터라고 했을 때 이거는 만약에 1리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부피는 이제 빈 상자가 커요. 그럼 무게는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무게는 금이 부피는 작아도 무게는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빈 상자는 속 안에 텅 비었기 때문에 가벼워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 무게는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는 가벼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단원에서 배우는 부피라는 그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이 이렇게 금 그리고 빈 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수학 익힘책 오늘은 80쪽부터 83쪽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 과정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푼 방법과 선생님의 풀이한 방법이 혹시 다른 점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이제 중요 체크로 이제 필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80쪽 1번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게 써 넣으세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 정육면체가 나와 있어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겁니다. 그쵸?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그냥 직육면체로 봤을 때는 가로의 길이가 1cm, 세로의 길이가 1cm, 그 다음에 높이가 또 1cm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 세제곱cm라고 쓰고 1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미터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번. 자,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로 다음과 같이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직육면체의 부피가 왼쪽 직육면체의 부피보다 얼마나 더 큰지 구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1층, 2층 이렇게 1층, 2층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1층에는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2층에도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8세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여기는 보니까 1층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2층에도 8개. 그래서 16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 직육면체가 8세제곱센티미터만큼 부피가 더 크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3번.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다음과 같이 쌓았습니다. 쌓기나무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그리고 또 높이를 곱한다고 했어요. 자, 먼저 여기 가 볼게요. 가로가 4cm, 그 다음에 세로는 3cm, 높이는 3층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3cm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3 곱하기 3은 9니까 4, 9, 36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 자, 두 번째 가로가 2, 세로가 2, 그 다음에 높이가 3. 그래서 이거 두 개, 3개 곱하니까 12 세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다는 보니까 가로가 4, 세로가 3, 높이가 2. 그래서 곱하니까 6, 24.
24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4번 수학 익힘책 81쪽입니다.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네, 가로의 길이, 그 다음에 세로, 그 다음에 높이까지 곱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육면체 부피는 우리가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를 이렇게 3번 곱하면 된다고 했죠. 한 모서리의 길이를 이렇게 3번 곱해주면은 우리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번. 슬기는 가로가 5cm, 세로가 4cm, 높이가 2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지우개를 샀습니다. 슬기가 산 지우개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가요? 여러분, 직육면체에 우리가 겨냥도 그리는 거 공부했었죠? 이렇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좀 제대로 못 그렸는데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점선으로 그린다고 했었죠, 여러분. 네, 이렇게 겨냥도 이렇게 선생님이 그렸어요. 그래서 가로가 지금 5cm인 상황이고요. 세로는 4cm인 상황입니다. 그 높이는 2cm라고 해요. 그럼 이 높이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5 곱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4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겠죠. 네, 6번. 책상에 직육면체 모양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부피가 가장 큰 물건을 찾아서 기호를 써보세요. 그럼 이거 3가지의 부피를 다 구해야겠죠? 자, 먼저 기억 볼게요. 이 3가지 길이를 다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4 곱하기 5는 20이에요. 거기다 19를 곱하니까 19에다가 20을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0이 나오고 이거는 8에다가 자, 이건 첫 번째 기억은요. 380 세제곱 센티미터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니은 먼저 15랑 2 곱하니까 30이죠. 그러면 30에다가 12를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60이 되고요. 이거는 30이 되니까 360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7, 7, 7. 이건 정육면체네요. 큐브네요. 그쵸? 자, 먼저 49, 77에 49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7을 해보면은 자, 9, 7에 63, 그 다음에 4, 7에 28이죠? 28에다가 6 더하니까 343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343. 그래서 부피가 가장 큰 물건은요, 이거 필통이네요. 자, 기억이 되겠고요. 기억은 바로 필통이겠죠? 자, 이렇게 부피를 구해줬습니다. 자, 넘어가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280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 직육면체의 높이를 구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높이의 길이겠죠? 그래서 7 곱하기 8, 그 다음에 높이까지 곱하면은 280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식을 세워보면요. 자, 7, 8에 56이죠. 56 곱하기 높이를 하면은 28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 여기 6이 있고요. 여기가 끝자리가 1의 자리가 0이에요. 여러분, 6에다가 무엇을 곱하면은 1의 자리가 0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6, 5, 30 딱 떠오르죠? 그럼 한번 여기다 곱하기 56에다가 5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30이 되고 25에다가 280 딱 맞았네요. 그래서 높이가 5cm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8번. 두 직육면체의 부피는 같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거는
가로 곱하기 16이죠? 16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는 6 곱하기 3 곱하기 8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4로 한번 나눠볼게요. 4로 나누니까 이거 4가 되겠죠? 4로 나누니까 여기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로 한번 나눠볼게요. 2로 나누니까 여기가 이제 3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2로 나눌게요. 1, 여기에는 또 1.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빈칸이 뭐냐면요. 3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9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한번 검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먼저 4 곱하기 4는 16이죠. 16에다 9를 곱하니까 6, 9에 54. 자, 144가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은 오른쪽 거 8, 3, 24 거기다 6을 곱하니까 24에다가 144. 네, 제대로 구했네요. 그래서 여기 가로의 길이는 9cm가 된다는 거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9번. 작은 정육면체 여러 개를 다음과 같이 쌓았습니다. 정육면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모서리만 우리가 알면은 그걸 3번 곱해주면은 이거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쌓은 정육면체의 부피가 216일 때 작은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cm인가요? 한마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요. 지금 이겁니다. 이 길이에요. 그쵸? 이것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곱했을 때 216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먼저 216이 무엇일, 먼저 이 보라색의 길이를 이 정육면체의 한 변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216 보니까 216이 어떤 거의 그 약수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 먼저 2로 한번 나눠 볼게요. 216 나누기 2를 하니까 108이 나오네요. 그쵸? 맞습니까? 네. 그럼 108에다가 또 2를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108에다가 나누기 2를 하니까 이제 54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또 54에다가 나누기 2를 하니까 이거는 27이 나오고, 여러분 27은 3 곱하기 9잖아요. 그쵸? 그리고 9는 뭐예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좀 복잡하게 했지만 확인해 보니까 지금 2가 3번 들어가고 3도 3번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2 곱하기 3 하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216을 이렇게 분해해 버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216이라는 그 수는요, 6을 3번 곱한 수가 216이에요. 여러분. 그쵸? 좀 복잡하게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풀고자 했던 그 의도는요, 216이라는 그 수가 좀 큰 수잖아요. 이 큰 수가 어떤 수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해를 해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그 수의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연하게 이렇게 또 2랑 3을 이렇게 곱하니까 6이 되고 6을 3번 곱한 게 216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6cm면은 이 분홍색의 길이는 2cm가 되는 것이겠죠. 그쵸? 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네. 교과서 수학 익힘책 83쪽 10번입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카스테라를 잘라서, 카스테라가 뭐냐면 빵이에요. 네. 맛있는 스펀지 같은 빵인데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여러분,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주어진 길이가 지금 3가지가 나왔는데 15, 20, 1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주어진 카스테라를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는요, 길이가 10cm여야겠네요. 그쵸? 그래야지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 이만큼 20의 절반이죠? 이만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카스테라를 만들어야겠네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보니까 겨냥도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 모서리 길이가 10cm씩인 거를 이렇게 잘라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육면체 모양 가장 큰 걸로 이렇게 가장 큰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를 구한다고 하면은 10cm가 되겠고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그럼 이 부피는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1000이 나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 카스테라를 잘라서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 때 가장 큰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10cm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부피를 구하니까 10을 이렇게 3번 곱해서 이렇게 1000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된다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번 보겠습니다. 부피가 72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정해 표를 완성해 보세요. 자, 가로랑 세로 높이 그 길이를 세 가지를 다 곱했을 때 72가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가 뭐 2, 4, 9일 때 뭐 다른 것도 이렇게 한번 구해 봐야겠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선생님은 뭐 2랑 지금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 4가 2 곱하기 2잖아요. 거기서 여기 첫 번째 거 2는 여기로 내려가고 이거는 이렇게 뒤에 있는 9랑 곱해서 이렇게 18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요, 여기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여기 두 번째에서 여기 4랑 9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2 곱하기 2고 이거는 3 곱하기 3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묶으니까 6 곱하기 6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6 곱하기 6 하니까 이렇게 72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공부한 거 중에 만약에 어려운 문제나 좀 틀린 문제가 있으면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꼭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의 뭔가 약점이 점차 해결됐을 때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점점 향상되는 거겠죠?